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바람직한 신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신체성을 신체 관리, 태도 관리, 자원 관리로 나눴고, 저는 이 세 가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예시를 통해 현대인들이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부족병이라고 아시나요? 운동 부족병이란 주로 현대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운동량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량은 감소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비만증, 암 같은 병이 유발됩니다. 또 좋지 않은 자세와 편식과 같은 식습관으로 영양 불균형, 디스크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병들은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도 관리를 올바르게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도 관리는 설명하자면 상황에 적합한 행동, 감사와 섬김이 표현된 행동과 태도를 태도 관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도 관리를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주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풀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사람을 단체 활동할 때 뺏어 따돌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질은 주로 서비스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고객이 어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직원에게 도가 지나친 사과를 요구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에 몰라 욕설과 비방을 하는 문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의 속편을 시간과 돈을 연관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이라고 말을 들으면 인적 자원, 지하 광물이 먼저 떠오르지만 시간과 돈도 자원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야근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은 직장 내 업무를 보는 거지 보는 시간이 더 많아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월급을 받으면 자기를 위해 쓰는 돈보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빚이 생겨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현대인들은 건강도 나빠지고 생각이나 말, 행동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시간과 돈, 환경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신체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용모와 복장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그에 맞게 달라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태도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상황에 맞는 생각, 말투, 행동을 통해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꾸미고 활용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마이크 펠프스 선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영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인데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전 종목을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뜻이겠죠? 32살까지 선수 생활을 계속했는데 32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마지막으로 참가한 2016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포함해 총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체력 유지를 위해 하루에 12,000칼로리씩 섭취했는데요. 이는 일반 성인 남성의 5, 6배가 되는 수치임에도 늘 4%대의 체지방률을 유지했습니다. 펠프스는 육체뿐이 아니라 정신관리 역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과잉 행동 증후군, 모두가 다 아는 그 ADHD를 판정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펠프스는 세계적인 선수로 태도도 같은 선수였습니다. 그의 극명 성실함을 잘 알게 해준 일화가 있습니다. 펠프스는 코치 말을 듣고 어릴 때부터 매일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 하루에 2번씩 자기가 상상하는 완벽한 레이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스타트와 동시에 물안경에 물이 차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도 머릿속에 매일 그린 경기 내용을 생각하며 레이스를 계속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성긴 마음 역시 지니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9살에 처음 만나 은퇴까지 함께했던 반 모던 코치에 대한 감사함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3달 앞두고 펠프스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존경하는 표시에 반 모건의 별명을 따 이름 아들의 미들 네임에 로버트로 지었다고 합니다. 2016 리우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마이크 펠프스는 은퇴 후 앞으로 인명 구조를 위해 자신의 수영을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펠프스는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은퇴를 한 후에도 자신이 가진 자원 관리 역시 세계적인 선수다웠습니다. 그가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유지했습니다. 대회를 몇 달 앞두고 매일 2시간 새벽 운동과 3시간 오후 수영을 계속했는데요. 이는 15, 16km의 거리를 수영하는 것이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보상금을 마이크 펠프스 재단 설립하는 데에 사용해 어린이들의 꿈을 주고 수영을 통해 기부와 선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금 마련 경매에도 동참해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 이순재 선생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연기 경력이 약 60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 중에서 최고령인 배우이십니다. 올해 연세 85세로 아직까지도 예능 프로그램, 연극에 출연하시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오랜 연기 인생의 비결로 암기력, 금주, 연구를 뽑으셨는데요. 특히 술은 배우가 가장 멀리해야 될 것으로 뽑으셨습니다. 여기 PPT 화면을 보자면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젊은 시절부터 술을 하지 않았고 담배도 끊었다. 또한 배우로 성공하겠다고 결심한 후 혼신을 다해 연기의 길을 창조해왔다. 연기는 혼이 있어야 감동을 준다. 혼이 있는 연기여야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순재 선생님이 자신의 꿈을 어떻게 대하는지, 연기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기관리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제일 왼쪽의 사진에서는 지인에게서 자기관리의 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또한 몸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사진 속에서는 고령의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여행지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델을 손흥민 선수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신체 관리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를 하기 위해 선수 생활을 하기 전부터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도 축구 외적인 걸로는 가르칠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바른 생활이 몸이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른 생활이라고 하면 취침 시간과 운동 시간 등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여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항상 쉬지 않고 꾸준히 부지런하게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어야만 하는 이 시기에 축구 선수로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트레이닝으로 몸 관리를 꾸준히 했다고 SNS에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로 장시간 움직일 때에는 시차로 인한 피로 누적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칭, 충분한睡眠을 취하면서 체력 관리와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도 관리에서는 첫 번째로 예의입니다. 19세면 한창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때지만 손흥민은 남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충고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있을 때 아버지는 대표팀은 함부르크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끼리는 예절이 중요하다 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잊지 않고 시리아와 평가전이 끝나자 선배들을 찾아가 90도로 인사를 하며 고생을 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당연히 선배들에게 손흥민은 좋은 이미지를 남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도 문제없이 수월하게 대표팀에서도 잘 지내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 세레머니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태클 때문에 심하게 다친 안드레 고메스 선수에게 문자로 사과를 하며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고 사과의 뜻을 담은 기도 세레머니를 함으로써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입니다. 손흥민은 영국 리그에서도 꼽힐 만큼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최근에는 축구장이 없어 공을 차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축구장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손흥민은 굿리버스에 1억 원을 기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손흥민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군 미국 헌신 전후사랑 기금에 1억 원을 기부하고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피해를 받으신 금액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을 표하기도 하면서 자원관리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신체성의 3가지 하위 요소로 연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슬림 앤 스트롱 트레이너, 피트니스 전문가인 평경호 코치님입니다.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하셨고 현재 슬림 앤 스트롱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너를 맡고 계시고 팀 슈퍼코치 소속 선시범단 트레이너, 힘차리 시범단 코치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신체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관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코치님께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트레이닝해 주시지만 사진을 보시면 교육을 받고 있는 사진인데 알고 싶거나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롤모델을 직접 만나 지식을 쌓고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신체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태도 관리, 자원 관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발을 다쳐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리에 철심을 넣을 정도로 부상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제자인 제가 다리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에도 바로 와서 재활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태도 관리와 자원 관리에 속해 있는 생각, 시간, 돈, 환경 등을 아주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코치님께서는 원하는 직업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으십니다. 존경을 받는 트레이너로 성공하신 이유는 아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으시고 근면성실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신체 관리, 태도 관리, 자원 관리 등을 잘 해오셔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신체성 관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관리에서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도 관리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에서는 우선순위대로 일을 진행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자신의 지출을 파악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체성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6, 7교시 신체성 발표 아주 잘 준비하셨어요. 특히 우리 신체성의 3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체 관리, 태도 관리, 자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아마 조원들이 각자 존경하는 인물을 컨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신체 관리나 태도 관리,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셨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체 관리, 태도 관리,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런 예를 각자 들어주시면 좋으셨을 텐데 그게 한 가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특히 존경하는 인물을 여러 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롤 모델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왔던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수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로서 30살이 넘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 관리가 잘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신체 관리로 되는 게 아니라 발표자도 얘기하셨지만 태도 관리나 자원 관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 인간극장 나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자기는 아주 단역이라도 그리고 자기 이미지와 상관없는 역할이라도 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늘 오케이 한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매니저나 어떤 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관리도 그렇지만 마인드 자체가 난 원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신 거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죠. 근데 이 선수 또한 자기의 노력과 탤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노력한다는 거죠. 예.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가치나 영성, 철학성이나 영성 부분에서 자기의 목적과 목적이 정확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여러분의 비전 로드맵 같은 경우를 좀 잘 세우신다면 아마 이런 관리가 여러분들도 잘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이면 아마 제가 그걸 주문했을 거예요. 조별로 여러분의 비전 로드맵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발표해주세요. 해서 PBL 수업을 더 이어 나갈 텐데 뭐 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더라도 오늘 제 수업을 듣고 내가 한번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간호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4년을 지내야 되겠다.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4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요소들을 잘 접목시킨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나온 이런 인물처럼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마지막에 나오신 분 같은 경우도 그런 롤 모델로 아주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여러분이 여러분을 롤 모델로 삼으셔서 한번 비전 로드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우고 발표까지 하면 아주 수업이 아주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발표하신 분 너무 고생하셨고 잘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하신 롤 모델을 잘 보면서 여러분 신체 관리, 태도 관리, 자원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고요. 예제는 제가 자료 게시판에 올려놨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교시는 제가 좀 영상을 컨택 중에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